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에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키키 보험연구소 정호영 소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실비보험이 왜 표준화가 되었고 보장 비율이 어떻게 줄어들어 왔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보장 비율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2009년 8월 1일 이전 실비는 100%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2009년 8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는 1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90%만 돌려줬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금이 20%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치료는 그대로 90%,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는 80%만 보상을 해주고요. 2017년 4월 1일부터는 이른바 착한 실비라고 부르는 3세대 실비가 도입이 되면서 비급여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치료, 이 비급여 3종에 대해서는 30%는 내가 부담을 하고요. 70%만 돌려주면서 연간 한도도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실비는 통원을 연간 180회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수치료를 180번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도수치료 횟수도 50회 이렇게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2021년 7월 1일부로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4세대 실비보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개인별로 할증 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세 번째는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기존의 실비보험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변화가 도입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부추기는 몇몇 의사들과 보험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죠. 먼저 이 개인별 할증 제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4세대 이전의 실비보험은 한 사람이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타가도 그 사람한테 부과되는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실비를 가입한 전체 가입자가 그 부담을 나눠 가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4세대 실비보험부터는 비급여 치료,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지 않는 이 비급여 치료를 너무 많이 청구하는 사람은 그 보험료 부담을 네가 져라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거고요. 다만 급여 의료비는 아무리 많이 청구를 해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르느냐? 먼저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청구를 하게 되면 비급여 부분의 보험료가 100%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보험금을 150만 원 이상 수령하면 200%, 즉 3배로 오르고요. 3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300%가 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약 150만 원의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하면 우리는 70%인 105만 원을 수령하겠죠.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약 450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비급여 치료를 받으실 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라는 걸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비급여 의료비라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을 정해주지 않고 병원마다 원하는 대로 비용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수치료를 받는데 어떤 병원은 1회당 2,000원을 받는데 어떤 병원은 1회당 50만 원을 받는다. 10번 받으면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를 받으려면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5년 재가입. 기존 실비보험은 한 번 가입을 하면 이 보장 내용이 최소한 15년은 유지가 됐습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면 그 실비를 100세가 될 때까지 쭉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계속 변동이 생기겠지만 내가 가입한 보장의 형태 90%를 돌려준다 혹은 100%를 돌려준다 이 내용은 쭉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거 보장 내용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는 15년 재가입 조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이 되면 2013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2028년에 판매되고 있는 실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4세대 실비로 바뀐다는 거고요. 한 번 더 개정이 돼서 만약에 5세대 실비가 나왔다 그러면 그 5세대 실비로 보장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15년도 너무 길다는 거예요. 실비보험의 빈틈을 노리는 이 브로커들과
악성 소비자들에게 대응을 하기에 15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이 보장 내용 변경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급여 의료비는 기존에 10% 부담을 하던 게 20% 부담으로 늘어나고요. 비급여 의료비는 기존에 20% 부담을 하던 게 30% 부담으로 늘어났습니다. 30% 부담이면 꽤 큰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4세대 10일부터는 최소 본인 부담금을 급여와 비급여에서 각각 공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까지의 실비는요, 예를 들어 급여 의료비가 2만원 나오고 비급여 의료비가 3만원, 그래서 총 의료비가 5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급여 2만원에서 10% 2천원을 공제를 하고 비급여 3만원에서 20% 6천원을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더해서 8천원이 본인 부담금이죠. 그래도 최소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에 갔으면 최소한 이 금액은 네가 내라 라는 기준이 있어서 일반 동네 병원에 갔을 땐 최소 만원, 종합병원에 갔을 땐 최소 15,000원, 상급 종합병원, 예를 들어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 최소 2만원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원래는 8,000원이라 하더라도 동네 병원에 간 경우에는 1만원을 제외하고 4만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세대 실비부터는 이 최소 본인 부담금을 급여에서 따로 떼고 비급여에서 또 따로 뗍니다. 급여에서는 종합병원 이상인 경우 최소 2만원, 비급여에서는 최소 3만원을 따로따로 떼요. 그러니까 이 사례처럼 급여 의료비가 2만원 나오고 비급여가 3만원 발생을 했다면 기존 3세대 실비를 가진 분은 1만원을 떼고 4만원을 돌려받았지만 4세대 실비를 가입한 사람은 돌려받는 돈이 0원이 됩니다. 이 차이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큰 병이 나서 혹은 큰 사고가 나서 수술비가 많이 든다. 그때 이제 10%씩 더 부담을 해야 하는 것도 물론 크지만 그런 정도의 사고는 사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비를 주로 청구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은 10만원 전후의 소액 청구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기존 실비는 만원 이상이면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4세대 실비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의료비가 5만원 이상은 돼야 청구할 거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비는 전환을 안 하는 게 맞느냐? 그쵸? 아플 때를 생각하면 전환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자, 갱신 안내문을 받았는데 기존에는 7만원이었던 보험료가 17만원으로 오른다. 실비 보험료만 17만원이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이 4세대 전환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11,238원. 놀랍죠? 17만원이 1만원이 되죠. 한 달이면 16만원, 1년이면 192만원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병원을 잘 안 다녀. 웬만한 건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가고 앞으로도 딱히 병원에 가서 뭘 치료할 계획이 없다. 이러면 전환을 선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못해도 월 10만원 이상은 병원에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청구했던 병원비 영수증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4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보험금이 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일단 다음 갱신까지는 또 유지를 하는 게 맞겠죠.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병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론 사람이 앞으로의 일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언제 암 진단을 받을지, 언제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병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해서 전환을 하는 게 좋을지, 유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유지를 한다고 해도 몇 년 이내로 결국 대부분은 전환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차피 바뀌는 시기가 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오르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잘 안 가시고 청구를 잘 안 하시는 사람들은 거의 이미 전환을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험료가 아까우니까요. 병원 자주 다니고 청구할 거 많은 사람들끼리 이 옛날 실비에 남아있어요. 아픈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보험료가 더 빠르게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결국 대부분이 전환을 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장 비율이 달라지는 것 말고도 보장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종류, 보상의 조건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씩 달라져 왔기 때문에 단순히 보장의 비율만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믿을만한 설계사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믿을만한 설계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카오 채널이나 저희 영상 게시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저희 와이키키 보험상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